2015년에 야구장에서 찍힌 평범한 이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래서 사람 인연이란 모르는 법인가 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인물, 누군지 짐작되시나요? 이재용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복지재단 이서연 이사장까지 이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바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2014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대사로 활동한 그가 이번에 삼성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건데요. 지난 몇 년간 중국 사업에 공을 들여온 삼성, LG 등의 국내 기업들이 최근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 얼굴을 영입했고, 마크 리퍼트는 삼성전자 북미법인 대외협력팀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는 그는 앞으로 미 정부와 의회, 기관 등을 상대로 삼성전자 대관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그룹과 현대제철 또한 워싱턴 DC에 신규 사무소를 내고 국제 정세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한국과 인연이 깊은 친한파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인 영입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 보호주의 장벽을 경험한 한국 대기업들이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삼성이나 LG처럼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보력은 물론이고 정부와 의회 대응이 중요한데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요즘의 국제 정세. 조금만 실수해도 큰 피해로 이어지고 말죠. 또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삼성을 포함한 반도체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과 거래까지 간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인수 합병마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정부와 같은 민주당 출신의 인물, 그리고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마크 리퍼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던 2005년 보좌관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주한 미국 대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 보잉 부사장, 유튜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 총괄로 일했었죠. 일각에서는 삼성의 행보를 두고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합니다. 웬만한 기업은 데려올 수도 없는 인물을 딱 맞는 자리에 배치했기 때문이죠. 마크 리퍼트 또한 삼성전자 북미 법인은 40년 이상 미국 기술 리더십을 주도해왔고 한미 경제 관계의 핵심에 있다. 삼성에 합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커리어뿐만 아니라 전 주한 미국 대사로서의 마크 리퍼트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한국에 있는 동안 숱한 일화를 남긴 마크 리퍼트. 일단 그의 두 아이의 이름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00% 미국인인 그의 아이들이 세준과 세이라는 한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한국 이름까지 붙여주고 한국인을 만나면 주한 미국 대사라는 직업보단 나는 두산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 그래서인지 마크 리퍼트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목격된 장소도 야구장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과 야구장에서 인사를 나눴을 때도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팀을 응원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구장에서 먹는 치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주말에 재미없는 약속이 생겨서 잠실 야구장에 가지 못할 때 가장 화가 난다고 답한 적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늘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임한 지 2년이 좀 넘어가던 해 서울 한복판에서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은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건데요. 가해자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며 마크 리퍼트의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칼로 공격했고 팔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아야 했죠.
가해자는 2010년도에도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붙잡혀 살인 미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충격적인 사건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CNN을 비롯해 미국 언론에서도 속보로 이 소식이 전해졌죠. 동맹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최초로 테러를 당한 사건이었기에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마저 제기됐는데요.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마크 리퍼트는 의연한 모습으로 그것도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법입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요. 한미 동맹의 상징 구호였던 같이 갑시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죠. 역대 미국 대사 중 가장 소탈한 행보를 보인 마크 리퍼트. 한국과 좋은 인연을 맺어온 그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새삼 기대가 됩니다. 포스코 미국 법인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신다면 아마 하는 탄성을 내실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그의 닭 한 마리 사랑은 정말 유명하죠? 스티븐 비건은 재임 동안 7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마다 그가 빠짐없이 향한 곳이 바로 광화문에 있는 닭 한 마리 식당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료가 한국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는 이 음식에 푹 빠졌다는 사연에 많은 한국인이 깜짝 놀랐는데요. 북미 협상이 한창이던 2019년 평양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서울로 돌아온 그가 밤 11시에도 불구하고 닭 한 마리 식당을 찾은 사실이 밝혀져 우리를 웃게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코로나도 못 말렸다. 야밤에 닭 한 마리 먹은 비건. 닭 한 마리 사랑 비건. 서울에서 마지막 식사는? 이름은 비건인데 비건의 유별난 닭 한 마리 사랑과 같이 웃긴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임기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 한국 정부는 그에게 특별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바로 닭 한 마리와 소주를 대접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그를 위해 닭 한 마리 식당을 통째로 예약한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초지일관으로 진심으로 접근한 스티븐 비건에게 예우를 다했는데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고도 대북 특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북미 협상에 진심이었던 스티븐 비건. 그때 한국과 맺은 인연 덕분에 포스코와도 연이 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무부와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 포스코는 공화당 쪽 인맥이 두터운 스티븐 비건에게 각종 분야의 조언을 받으며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LG그룹은 신설하는 워싱턴 사무소 공동소장에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혜익인을 영입했습니다. 그는 총 15년간 백악관에서 근무한 최고의 의전 전문가로 손꼽히죠.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총괄하면서 북한 측 협상팀과 의전, 경호 등을 완벽하게 조율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네로라는 인물들을 속속 영입한 한국 기업을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또 다른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미 세계 정상에 오른 한국 기업들이 뭔가 단단히 각오한 듯과 같은 기대 섞인 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요즘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무사히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